오늘은 경기도의회 황세주 도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항상 청취자 곁에서 절실하게 그리고 소통하고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 소속 황세주 의원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실 말씀 해주세요. 인사 더 해주세요. 예.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굿모닝 OBS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설레입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보니까 저희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출연하시더라고요. 예. 그러긴 했는데요. 할 때마다 떨리긴 하네요. 지금 전혀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 얘기를 조금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비례대표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정치 입문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경기도로 안성병원에 26년간 간호사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요. 26년 간호사 생활 가운데 한 12년을 응급실에서 근무를 좀 했고요. 또 그 시간 가운데 4년간은 안성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을 영입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우리 2004년도에 사스가 있었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 그리고 2015년도에 메르스 그리고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코로나를 겪었어요. 그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안전을 통해서 차별 없는 건강한 사회 형성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경기도의원을 출마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 모두가 행복지수 100% 충전될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고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반기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달릴 생각입니다. 네. 저희 도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라고 해도 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도 챙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지역구는 그럼 어디로? 저는 안성 아까 출신이고요. 병원도 그쪽이라고 안성병원에 근무를 26년간 했습니다. 지금 안성까지 이제 지역구를 챙기고 계시다. 하고 계시는. 아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니까 확실히 전문가분이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다고는 하긴 하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좀 보건 쪽은 좀 어렵고 좀 걱정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그 코로나 때도 그러면은 그 의료 현장에 계셨던 거고요. 완전히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 겪으셨네요. 진짜 코로나 때는 보호복을 입고 저도 현장에 간호사로서 투입을 됐던 거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게 진짜 덥고 막 그렇다면서요. 30분만 들어가면 이 콧물과 눈물이 그냥 나와요. 보호막 속이 N95 마스크 안에서. 그래서 저희는 화장도 안 하고 다녔고 한 2년간은 옷도 그냥 일회용처럼 진짜 쉽게 벗고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저희가 진짜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과정을 다 겪으시고 이제 도의원으로서 그 또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을 또 기반으로 활동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또 지금 계신 곳이 또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계십니다. 이게 어떤 곳이에요? 네. 제가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 위원회는요. 산업화와 인구 증가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화학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후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집중호우, 가뭄 그리고 폭염,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이어져 위기사항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위기사항이 우리나라에서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데요. 그렇죠. 이에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경기도의 차원에서 경기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 마련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도민, 행정, 의회가 함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기후위기 특별 대응을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경기도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한 게 일회용 사용을 줄이는 거를 지금 해서 일단 경기도에나 도청은 일회용 사용을 그만하고 다회용기를 쓰고 있고요.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축제에서
예, 일회용기를 좀 사용을 좀 해보지 말자 했는데 사실은 좀 어렵긴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다회용기를 바꾸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쉽지는 않지만 많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또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 소속이시잖아요. 네. 예, 대표적인 의정 활동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좀 도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중에 한 2가지를 성과를 소개한다면 예. 그중에 먼저 제가 도정지를 통해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경기 교육감에게 증언을 요청하였고 예. 이에 대해서 우리 긍정적인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취업하는 근로자는 잠복결의 검사를 의무 대상으로 해서 다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뭐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근데 이게 우리 사용자 측,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이 검사하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학교 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 시에 반환해서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운영비를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런데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없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양호 선생님은 아니에요.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에는 한 명씩 없어요? 배치가 안 돼 있고 아직도 36가급 이상에만 2명이 배치되는 규정이 법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네. 네. 저희도 많이 공감이 약간 되는데. 어이가 없어. 이거는 아이들이 갑자기 다치거나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들은 휴가를 제대로 못 가고요. 학교를 지켜야 되는 게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보건교사의 역할이 컸었죠. 진짜 큰 데는 2분 계시면 저 휴가 가시는 것도 조금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휴가를 잘 안 가시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저 전혀 몰랐어요. 이런 그러게요. 아니 그리고 결핵이라는 게 사실 요즘에는 조금 없어진 질병 같긴 한데 잠복결핵 검사가 꼭 아니에요. 필요하군요. 결핵하면 원래는 이제 요즘은 이제 후진국병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네. 이 코로나 이전에는 결핵 환자로 사망하는 경우가 높았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이 잠복결핵이 몸속에 결핵이 잠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활동성은 아니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치료를 못 받거나 약물 치료를 안 하면 이게 활동성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검사를 해서 내가 잠복결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전염률도 높잖아요. 그렇죠? 잠복결핵은 전염력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잠복은 괜찮아요. 잠복은 괜찮아요. 활성화되면 네, 전염될 그게 수 문제라서 내가 잠복결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검사를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2가지 중에 또 한 네. 가지. 예.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일원 산하 공공병원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일원 6개 병원 운영 정상화 TFT에 참여를 해서 병원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전문가들과 많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응급실을 전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응급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2가지 활동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의원님 최근에 그 간호대학 재학생들하고 만나서 의정 활동 발표했다고 소식 좀 들었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간호사 입장으로 이제 의정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이 간호사가 하니까 너무 꼼꼼하고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또 이렇게 간호사로서 의정 활동하다 보니까 간호사 하는 맥락과 정치인이 비슷해요, 맥락이. 그래요? 한자를 보듯이 시민을 보고 그리고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를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딱 맞는 거예요. 저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간호학생들이나 간호사 출신들이 의정활동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대학생 상대로 좀 같이 공감되는 교육을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렇구나. 거기서 그분들도 정치인의 꿈을 꾸시는 분들도 계셨겠네요. 많더라고요. 질문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정치권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또 그런 또 정책을 또 만들 수 있을지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눴을 아니 것 사실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민심들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하죠? 그
그러니까 바닥에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더 많이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또 의정 활동에 잘 투여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요. 예. 아니 아까 말씀하신 전염병도 뭐 사스부터 해서 신종플루 계속 많고 코로나까지 있었는데 예.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그 있잖아요. 직접 몸소 의원님은 겪으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냥 책상에서만 그냥 뉴스만 듣고 정책을 만든다면 그건 또 맞아요. 통용이 안 되잖아요. 현장에 예. 계신 분들이 정책을 만드는 게 전 좀 또 어느 정도는 맞다고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아니 뭐 전조라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 네. 이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교사가 한 학교에 한 명이 없는 것도 알았잖아. 지금 전혀 몰랐어요. 모르셨죠. 네. 이게 근데 사실 제가 학생 때부터 보건교사가 한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의 수준도 높아졌고 네. 그러면 우리 보건교사 수도 좀 늘려야 되는데 한 번도 정책 마련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출신들이 나와서 좀 얘기 좀 많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서 저는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 나오거나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주 나와주세요 그럼. 불러주세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것들 많으시겠어요. 뭐 내가 정치인으로서? 네, 진짜 제가 많이 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좀 있고 우리 지금 의료 파업이 이어져서 우리 네. 의사들의 수가 좀 늘렸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간호사 입장이어서 의사의 그 입장을 뭐 대변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그 2,000명의 수 같은 것도 그냥 무작정 2,000명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 담당자 그 의사 그룹이랑 좀 이야기를 해서 체계적으로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의사 수도 좀 늘리고 우리 간호사들 수도 늘리고 우리도 일할 수 있게 같이 상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가 그럼요. 이렇게 전공의 파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일 지금 고생하는 그룹이 또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권한도 좀 생긴 거 아니에요? 권한은 없어요. 아, 그래요? 아시겠지만 저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저희가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이 커지진 않는데 이 일만 업무만 늘어나는 거죠. 그때 간호사법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다시 그게 또 통과가 지금 2번 거부하셨고요. 지금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에 법안 소위에 올라가져 있어요. 이제 이게 잘 간호법이 통과가 돼서 저희 간호사들이 지금 저희가 뭐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간염이나 노인 돌봄을 같이 참여를 하겠다는 뜻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간호법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계시고 이제 저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또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다면 어떤 거 있으세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의사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의사들이 좀 쏠림 현상이 좀 있어요. 서울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지역에 의사 수가 부족한 거는 맞는 얘기라서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거에 지역에 설치하는 걸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게 또 경기도에 유일하게 있는 한경국립대학이 저희 안성에 있어요. 그래서 한경국립대학에 지역의과대학을 설립을 해서 필수를 담당할 수 있게 또 지역을 돌볼 수 있게 지금 이거를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토론회도 개최를 했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 요구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경기도의 인구에 비해서 의사 수가 부족한 건 맞거든요. 그리고 의과대학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국립대학에 의대가 없는 데가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좀 추진하고 있고요. 어떤 법안 발의가 필요해서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 윤정건 의원님이랑 또 많은 이야기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실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성과나 그런 것들 있으면 또 저희 방송에서 좀 모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정 포커스 오늘은 황세주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